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국화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더 좋은데, 아니 어제는 여기 서든캘리포니아 왜 이렇게 추웠습니까? 어제 밤에 막 바람 막 불더니 막 엄청나게 이렇게 더 춥더라고요. 그리고 자는데도 좀 추웠어. 지금 이제 여름에 이렇게 더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불을 얇은 걸로 이렇게 더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는데 추워가지고 한번 깨고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또 여기다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과자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제 과자를 굉장히 이렇게 더 좋아하면서 제가 오레오를 여기다 두고 항상 같이 먹거든요. 오레오 어디 있었는데 제 아들이 가지고 갔나 봐요. 어쨌든 오레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온 어떤 친구가 오레오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오레오라고 하는 과자를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그때는 오레오 과자 먹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레오 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자인데 쿠키인데 거기에 초콜릿 맛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크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한테 얼마나 이렇게 또 고맙던지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TS 있지 않습니까? BTS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BTS랑 오레오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오레오를 지금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레오 리미티드 에디션 호떡 플레이버래요. 호떡 플레이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BTS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TS를 상징을 하는 그 컬러가 보라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의 오레오가 나오면서 호떡 플레이버야. 호떡 맛이 나온대요. 와,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K-팝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지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오레오 상품을 이렇게 또 보니까 호떡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또 적혀 있고 호떡 플레이버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릴스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BTS랑 오레오랑 합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 탈겟이나 멀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있나 봐요. 그래서 막 먹는 거를 이렇게 또 보는데 뭐 맛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야, 진짜 저는 깜짝 놀라요. 아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오레오라고 하는 이 과자에서 BTS랑 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호떡 맛을 내놨다? 따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BTS를 상징을 하는 이 BTS 팬덤 아미를 상징을 하는 보라색으로 나왔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오레오 과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총 13가지의 디자인이 과자에 각인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BTS 멤버 7명의 이름이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들한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콜라보 제품은 6월 1일부터 전 세계 80여 개국에 판매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아니, SNS 서비스에서 벌써 봤거든요. 누가 막 가지고 다니는 거를 봤어. 어쨌든 간에 6월 1일에 나오면은 빨리 달려가서 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레오를 이렇게 또 보면은 100년이 넘은 그런 이제 브랜드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트렌드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를 지금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오레오 판매가 좀 이제 감소세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BTS랑 이렇게 또 협업을 해가지고 좀 매출을 이제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BTS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BTS 멤버들이 다 군대 다녀와가지고 뭐 군복무를 이렇게 또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공백기를 이렇게 또 가지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컴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으로 이제 컴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오레오랑 이렇게 또 협업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BTS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월드 투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월드 투어 이렇게 또 하면서 네, 오레오도 이렇게 또 나오고, 기가 막히게 진짜 이 한국의 위상이 진짜 어마무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거를 예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오레오에서 호떡 플레이버가 나온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네, 제 자신한테 뭐 고딩이나 네, 대학생인 네, 제 자신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그러지 않을까. 와, 오레오에서 호떡 플레이버가 나온다? BTS랑 손을 잡고, 야, 대박입니다. 한국에 대한 위상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면에 여기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집회에다가 넣으려고 이렇게 또 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새로운 집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간 $250짜리 집회를 발행을 하려고 추진을 이렇게 또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성사가 되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집회에 들어가는 그 초상화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법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연방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 위인들, 그런 분들이 집회에 초상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작년 8월 달에 그 연방 인쇄국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랑 그리고 서명이 들어간 $250짜리 그 지폐를 만들어라, 목겁을 만들어라, 디자인을 제공을 하면서 만들어라 라고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인쇄국장이 강력하게 저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방 인쇄국장이 다른 부서로 리어사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좌천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른 데로 보내버렸대요. 트럼프 대통령의 $250짜리 지폐를 만들어라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딸랑이들이 와가지고 막 압력을 이렇게 또 하니까, 아니 그거 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연방법에도 그런 거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어, 우리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데로 좌천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내가 지고 끝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간 $250짜리 지폐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를 막았다라는 거를 막고 내가 이제 떠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 화폐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인물의 초상화를 지폐에 넣는 것은 오래된 금기다 라고 합니다. 법에 없다고 해요. 연방법에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정치적 시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큰 파장이 지금 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미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뽑아준 그런 이제 관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딸랑딸랑 짓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와, $250짜리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가려고 했다? 야, 이게 말이나 되는가. 진짜 옛날에는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런 옛날 대통령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해,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정치계가 이제 발칵 뒤집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마가들이 얼마나 또 쌩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들은 조용히 하고 있죠. 어쨌든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250짜리 그 지폐에다가 지금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가려고 했다? 아니 그 북한이지 않고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북한이냐고. 독재자들이나 그런 짓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진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맛이 간 것 같아요. 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진짜 또 어이가 없는 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백악관 그 잔디에다가 UFC 그 격투기 있지 않습니까? 격투기 무대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의 그 백악관에다가 그 백악관 남쪽에 있는 잔디밭에다가 여기에다가 UFC 무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이제 6월 14일이라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 UFC 그 무대를 백악관 남부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대통령의 생일을 UFC 대회장을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텍스페이어들의 머니로 세금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하는 대형 행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획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 생일날 무슨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앞에다가 무슨 무대 백악관 앞에다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마가들이 얼마나 생지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UFC 경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마가들은 조용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진짜 상식 밖의 일을 해도 별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상식 밖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혼동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자체가 지금 완전히 혼동속이야. 그냥 케오스 그 자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에스테인 파일도 뭐 난리가 나고 있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뭐 쿠바도 뭐 난리 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막 대통령 추천해 내고 있고 아니 전세가 난리가 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벤트 측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얘기가 뭐 지금 뭐 뉴스에 올라오고 있기는 있지만 뭐 어마무시한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백악관이 남쪽에 있는 잔디 광장에 수천 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팔각형의 철제 게이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옥타곤이 지금 UFC 경기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4,000명 이상 수용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옆으로 광장에다가 한 7만 5천여 명에서 10만여 명 정도가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는 페스티벌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타곤에서 싸우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공식 개최량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게제거 뭐 그런 행사를 링컨 기념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천장을 지금 뿌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장을 지금 뿌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UFC 그 대표가 200장을 뿌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UFC 모 회사 CEO가 한 200여 장을 지금 직접 배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티켓들은 미군 장병들한테 지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티켓의 수요가 역대급으로 높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UFC 대표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경기를 열자라고 제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백악관 실무진이랑 로지스틱 작업에 착수를 이렇게 했다. 물류를 바로 이틀 만에 백악관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UF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관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UF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류 스포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던 그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을 경기장으로 이제 대여를 이렇게 또 해주면서 UFC를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UFC 대회뿐만이 아니라 오는 8월 달에도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의회 의사당을 통과를 하는 인디카 그 레이싱 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를 지금 뭐 백악관이나 뭐 이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야, 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유얼나우르 킹이라고 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펜본디가 암에 걸렸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펜본디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잘리지 않았습니까? 잘렸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펜본디가 갑상선 암에 이렇게 또 걸렸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NN이랑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펜본디는 갑상선 암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본디는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달에 펜본디를 경질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펜본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펜본디를 잘라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펜본디를 이렇게도 보면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문서들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야로부터 모두 다 비판을 이렇게 받아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펜본디 전 장관은 내일에 금요일에 앱스틴 건과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하원감독위원회에 출석을 이렇게 해서 증언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펜본디를 이렇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에서는 이제 물러나기는 물러났지만 아직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일을 지금 합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펜본디가 이 갑상선 암에 이렇게 또 걸렸다가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의 반응은 이렇다고 하네요. 제디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펜본디는 트럼프 대통령 팀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좌천이 되기는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직면을 한 중요한 과제들을 펜본디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제이드 벤스는 그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잘린 펜본디가 갑상선 암에 이렇게 또 걸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스 구금 시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체자들을 미국에서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들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이 불체자들이 아이스 그 구금 시설에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스 구금 시설 내에서 이 불체자들의 자살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서 자살을 하고 있는 자살 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이나 교도관들이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 1월 달에 취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을 한 뒤로부터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서 사망을 한 남성 구금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명이나 자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7명이나,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7명이나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 사상 최다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년에 대략 한 0명에서 1명 정도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래에 거의 뭐 1년에 10명 정도 사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끊은 그런 10명 중에 9명은 히스패닉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명은 중국인이었다라고 하네요. 평균 연령은 32살이었고 다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불체자들을 다
악질 범죄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사망한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미국 내에서 폭력 전과가 없었었다, 전혀 전무했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거의 대부분 뭐 불체자들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체자들을 싹 다 뭐 범죄자로 이제 취급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가 있으면서 이제 불체자들 먼저 싹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잡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범죄가 있던지 말던지 간에 그냥 불체자라고 하면은 싹 다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10명, 이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7명이 전과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P통신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한 그런 아이스 시설들은 자체 관리 표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교도관들, 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불체자들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지연을 이렇게 또 시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들에서는 이런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런 불체자들을 오히려 1인 독실방에 이제 격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절망감에 빠져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이스 구금센터 내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는 구금을 한 뒤로 12시간 이내에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디텐션 센터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를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또 높지 않습니까? 불체자들이 거의 대부분 스페니쉬를 많이 쓰고 중국어를 이렇게 또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통역사가 없다. 통역사가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번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정신건강 그 검진 같은 거 그냥 대강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미국의 불체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콜롬비아 군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일용직으로 계속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 홈디포 같은데 이렇게 또 나가서 뭐 일을 잡아서 막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6살이라고 한다고요. 26살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출신의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불체자로 잡혔다고 합니다. 불체자로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주리주 감옥에 독방에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몸이 또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봤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픈 몸, 그리고 독방, 불안 증세, 자기가 이제 불체자인데 이제 걸렸어. 그리고 추방을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통화도 못하고 26살이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굉장히 어린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은 스페인어로, 영어도 잘 못했나 봐요. 스페인. 제가 열심히 촬영을 거의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했는데, 와, 근데 갑자기 이 카메라가 에러가 나가지고 영상이 지워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DAT라고 해가지고 무슨 다른 파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복구를 하려고 재민이한테 물어봐가지고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한 1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복구를 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복구가 안 됐습니다. 영상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촬영을 한 거 한 반 정도가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도 오늘 뉴스는 좀 이제 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청년이, 이 26살짜리 청년이 자기 엄마한테 좀 이제 통화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뭐 편지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 교도관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다 묵살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9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 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그 날라오고 있었던 그 탄도 미사일들을 전부 다 요격을 했다라고 이제 미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군에서 지난 수요일에 이란 남부 지역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우리는 이제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군 기지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 요격을 하긴 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하고 이란이랑 그 평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주식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이제 미국하고 이란은 이러한 교전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인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평화협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장기전도 치룰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올해는 미드텀이 있지 않습니까? 미드텀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미드텀 같은 것들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쟁은 평화 협상 합의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또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 법무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미 법무부에서 진 캐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디페메이션 그 민사소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진 캐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마무시한 보상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두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가지고 500만 달러 그리고 8,30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아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이제 불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내고 있지는 않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진 캐럴에 대한 형사 수사를 착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무엇에 대해 가지고 형사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법무부는 진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상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민사 소송을 이렇게 또 하면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도에 그 녹취 기록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소송과 관련을 해가지고 외부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2023년도에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링크드인 그 공동 창립자가 진 캐럴의 변호사 비용을 일부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증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팬본디를 경질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팬본디는 이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판결이 전부 다 끝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성추행에 대한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디페메이션, 명예훼손에 대한 그 재판이 끝난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조그만 걸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법무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뉴스를 읽어도 보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팬본드를 경질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팬본드가 경질이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보복이 진 캐럴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 수사가 착수가 됐대요.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형사 수사가 착수가 됐대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재판이 다 끝난 것이고 완전히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걸로, 진짜 조그만 걸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또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가 이렇게 또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국을 보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그 유튜버 김세희 있지 않습니까? 김세희가 작년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있지 않습니까?
배우 김수현 씨가 아역 배우인 김세론 씨랑 미성년자 때 교제를 했다. 김세론 씨가 15살 때 김수현이 교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김세희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만들어내면서 김수현 씨를 명예훼손을 하고 이 AI의 그 가짜 녹취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가 체포를 이렇게 당했다, 구속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수현은 2025년도 작년 이제 3월달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김세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김세론 씨가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살을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는데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나는 교제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이 김수현 씨가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세희를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수현 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김세희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김수현의 커리어는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아무런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광고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이 김세희는 혐의를 전면 부인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음성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다 진품으로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에 기반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항변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서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진짜 또라이 같은 이 유튜버 한 명 때문에 이 김수현 씨의 그 캐리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소속사도 어마무시한 손해를 이렇게 또 입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세희가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쩌면은 뺏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발 좀 뺏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희한테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가짜 녹취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다고요. AI가 발달을 함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사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5%,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6%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MOU를 이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미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뭐 협상을 하지 않겠다 말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유가는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시 이렇게 또 꺾이면서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그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0.4%가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3.8%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 예상치보다 덜 나온 것이다. 0.5% 정도 이제 덜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완화가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주식이 37%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그 실적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주식이 뭐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AWS랑 이제 5년 동안 60억 달러를 지출을 하겠다라는 대규모 계약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이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드론 산업에다가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보도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 기업들이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다 미국에 있는 드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밖에도 이제 베스트바이도 5%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일즈도 실적이 좋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16%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달러 트레이더 11%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지금 다 좋게 나왔다고 해요. 분기 실적이 다 좋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의 주식이 아마도 2028년도 내후년쯤이면은 2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올해 들어서만 200%가 올랐거든요. 200%가 이렇게 또 오르면서 지금 이 119달러에서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매출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2%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CPU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회복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AI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더불어 가지고 주식이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텔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적자 그리고 손실을 계속 이렇게 또 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운더리 부분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4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5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이렇게 또 냈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에서 또 이제 손실을 이렇게 냈다고 하고요. 손실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또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좋다. 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텔에서 그 18A 그러니까 1.8 나노급의 그 CPU를 이제 반도체를 이제 조만간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 CPU도 지금 수주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의 파운더리에서 엔비디아 CPU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구글이랑도 계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텔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28년도까지 200달러까지 주식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또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인텔이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이 주식은 200달러까지 이렇게 오를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18A 공정에 대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지만 그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이 AI 부분에서 매출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뭐 CPU 같은 것들을 뭐 데이터 센터에다가 많이 이렇게 또 팔고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밖에도 이제 파운더리 그런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엔비디아나 구글 뭐 또 다른 회사들에서 반도체 제작하는 거 파운더리를 잘 해야지만 인텔이 이제 앞으로 주식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서 200달러까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시저 팰러스 그 호텔 그 주식이 인수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골든 너겟 카지노를 소유를 하고, 그리고 유명 레스토랑을 소유를 하고 있는 페르티타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인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6 빌리언 달러의 인수가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합니다. 페르티타 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시저스 주식을 매입을 이렇게 또 하기 해가지고 57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저스가 보유를 하고 있는 12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받기로 합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총 거래 가치는 176억 달러이다라고 하네요. 대략 한 18 빌리언 달러 정도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시저스 주주들은 주당 31달러 정도의 현금을 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난 2월달 주가랑 이제 비교를 이렇게 또 했었을 때 대략 한 49달러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또 인수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저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30년도에 네바다주 리노에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966년도에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그 시저 팰레스 그 호텔을 이렇게 또 오픈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카지노 산업의 상징으로 이제 자리를 이렇게 또 잡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티타라고 하는 그 인수 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북미 전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50개 이상의 카지노를 보유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대형 운영사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가가지고 잘 운영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AI를 뭐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AI 그 비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돈의 가치에 비하냐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회의론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AI에다가 이제 쏟아붓고 있는 돈들이 돈값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기업들이 AI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철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비용 문제로 엔지니어용 이 AI 도구를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을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런 엔지니어용 이 AI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떠한 AI 컨설턴트에 따른다고 하면은 어떠한 이제 기업은 직원들이 클로드 라이센스에 사용량 제한을 걸지 않았다가 한 달 만에 5억 달러 정도의 클로드한테 5억 달러 정도의 비용 폭탄을 맞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딩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쓰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AI 비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뭐 대기업들이 AI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또 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면서까지 AI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체가 100%까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AI에다가 돈 쓰는 게 이게 맞는지 지금 비용이 너무나 이 AI에다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AI를 쓰는 그런 직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요한 업무에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 귀찮은 일들을 AI에다가 지금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직원들이 AI를 쓰는 데 대해 가지고 AI 기업에다가 돈을 이렇게 또 주고 있거든요. 비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AI를 쓴 만큼 이 비용을 지금 내고 기업들이 비용을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AI 모델들을 그냥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AI 같은 것들을 지금 차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를 쓰고 있는 게 비효율만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에 한계도 있다. 이 AI가 막 회사의 기밀 문서 같은 것들도 막 쳐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AI를 조금씩 덜 쓰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많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고요. AI가 진짜 편하게는 편한데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너무나 비싸. 아니 사람을 쓰는 게 더 낫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이 AI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버블이 터질런지
좀 더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을 2번이나 촬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네요. 어쨌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시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